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9급 공무원 과학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BJ 싸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싸이메스예요. 자, 그간 물리하고 화학하고는 제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좀 제가 요즘 사정상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 연지은님 어서 오십시오. 연지은님 어서 오세요. 아까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는데 그죠? 반갑습니다. 즐겨찾기 하고 추천 주시면 저희 방송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공무원 강의 생명과학 갈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워낙에 또 수업하는 양들이 목,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빡빡하게 만 10시간씩 막 이런 식으로, 목, 금은 좀 안 그렇죠. 근데 토일은 막 빡빡하게 가다 보니까 막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더군다나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원, 생명과학원, 그 다음에 물리2, 화학2, 지구과학2, 생명과학2, 이 8과목을 주말에 그냥 한꺼번에 다 가다 보니까 아마 미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미칠 정도로.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과목, 4과목을 다 진행한다라는 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뜸했었는데, 오늘하고 내일 제가 조금, 많이 좀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또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무원 강의 9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과학 강의, 생명과학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네, 생방송입니다, 연지은님. 생방송이에요. 연지은님, 생방송입니다. 자, 질문 주실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그러면 제가, 부분 녹화, 뜨는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지은님.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문제를 질문을 주실 것 같으면 카톡으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지금은 녹화 중이니까 조금 녹화 진행하고, 아시겠죠? 길게 녹화하진 않을 거예요. 길게 녹화하진 않을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공무원 강의. 자, 생명과학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생명과학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탐구과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탐구과정이 나오는데, 보세요. 탐구과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 어렵지가 않아요. 탐구과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탐구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요, 자, 우리 뭐라고 읽어드려야 되나? 8942님 어서 오십시오. 8942님. 공무원 강의입니다. 생명과학. 귀납적 탐구 방법은 실험이 불가능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실험이 불가능할 때. 그래서, 파이가 큰 것들, 예를 들어 천문학, 지구의 지구학, 그 다음에 엄청 커요. 실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험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공무원 강의에요. 즐겨찾기 하고 추천 주시면 저희 방송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는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올라간 동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방송, 실질적인 생방송은 11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제가 질문 받고 대화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 파이가 엄청 큰 건 천문학, 이런 거 어떻게 실험합니까? 덩치가 큰데, 실험이 불가능해요. 실험이 불가능한 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 근데,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분석해서 결론에 도출하는 방식이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놓고 이 결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측이죠, 추측. 오케이. 완벽한 결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완벽한 결론이라는 건 직접 가서 보거나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거나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화성에 간답니다. 화성에 가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한 8개월 정도? 8개월에서 약 한 10개월 정도 걸려요. 화성에 가는데. 근데요. 화성에 가는 목적이 뭐냐? 그 안에 화성에 물이 있었을 거다라는 걸, 물이 있다라는 걸 100% 추측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추측해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야 물이 있는 것 같아. 야 물이 있는 것 같아. 야 진짜 있을 것 같아. 있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를 원합니까? 야 가서 직접 봐봐. 카메라로 맨날 찍는 거하고 직접 가서 파가지고 물이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한테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화성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모 과학자가 화성에 가는데 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서 뭐라고 그랬더라? 몇 분? 며칠 만에 가는 방법을 개발했대요. 뭐 이렇게 우주선을 최대한 얇게 만들면 간다고 한다는데 그거 아직 먼 얘기죠. 이제 실험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생명과학에서 요거는요 기납적 방법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기납적 방법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연역적 탐구 방법이 중요해요. 연역적 탐구 방법. 탐구 방법. 그러면 얘는 실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실험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실험이 가능하니까 실험을 보셨죠, 연지윤님? 그 기사 보셨죠? 좋다. 우리 연지윤. 땡큐. 짱. 저는 그런 데 관심 되게 많거든요. 봅시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은요, 뭐냐? 실험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캥누님 어서 오십시오. 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건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해야 돼요. 설계. 실험을 해야 되니까 설계를 해야죠.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거를 수행도 해야 돼요. 큰 그림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행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자료도 분석해야 돼요. 자료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놓고 뭐예요? 결론을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이 결론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이 결론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이 결론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한번 설계를 하고 다시 한번 리와인드를 하면 됩니다. 리사이클. 오케이. 자, 가봅시다, 이제.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갑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탐구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요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탐구 순서. 오케이? 탐구 순서. 네, 알고리즘 같은 거 맞습니다. 탐구 순서. 첫째, 문제인식. 뭐야? 이게 뭐지? 왜 이래? 야, 이거 뭐지? 야, 이거 신기하네, 여러분들. 문제인식 했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나타나지? 궁금해. 그러면 미리, 자, 중요한 두 번째,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버려요. 뭐라고요? 잠정적인 결론을 내버립니다. 결론을 내버려. 잠정적인 결론.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가설 설정. 자, 다시. 가설 설정. 가설 설정이라는 건 이제 조금 이따가 중요하게 설명드릴게요. 가설 설정을 미리 잠정적인 결론. 내가 실험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얘는 이랬을 거야. 딱 내세워요. 그럼 이건 뭐야?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가설 설정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구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 그럼 얘를 검증해야 되겠죠. 뭘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아시겠죠?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탐구 설계를 합니다. 탐구 설계. 왜 실험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험 도구도 갖다 놓고, 내가 내세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무리들도 만들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뭔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실험 설계를 하는 거예요. 즉, 탐구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탐구 설계에서 조금 이따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탐구 설계를 했으면 이제, 실험실에다 다 갖다 놓고 그냥, P9이다. 알아서 실험 좀 해주십시오. 이렇습니까? 이게 주술사도 아니고,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행을 해야 되겠죠? 탐구 수행. 그럼 실험을 하다 보면, 즉, 탐구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 도출. 뭐라고요? 결론 도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참조기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설의 일반화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결론이 도출되었을 때 참과 거짓이 나오겠다. 그죠? 참과 거짓이 나오겠다. 참과 거짓이 나오겠죠? 자, 다시 참과 거짓이 나와. 그럼 참이었을 때는 가설의 일반화, 거짓이었을 때는 쭉 돌아가서 재가설 설정을 하면 돼요. 자, 다시 재가설 설정. 오케이? 내가 내세운 가설이, 자, 지금 들어오신 루리 한반님, 또 들으셨네. 지금 내가 실험했던 게 구라인데, 내가 내세웠던 가설이 구라인데, 끝까지 우기면 됩니까? 끝까지 우기면 돼요? 안 되죠. 우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가설로 수정해서 재가설 설정한 다음에 다시 실험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갈게요. 이제 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이게 순서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탐구 설계에서. 보세요. 탐구 설계에서. 자, 탐구 설계에서. 네, 이거 왜 하냐고요? 공무원 강의입니다. 공무원 강의. 공무원 강의 하는 거예요. 탐구 설계에서 변화될 수 있는 요인. 그래서 변인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다시. 탐구 설계에서 변인. 자, 이것도 컨텐츠 맞습니다. 11시 반까지 컨텐츠 찍을 거예요. 11시 반까지는 컨텐츠 찍을 겁니다. 자, 변인이라는 게 있는데, 변인에는 독립변인하고 종속변인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독립변인하고, 종속변인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독립변인하고 뭐가 있다? 종속변인. 자, 보겠습니다. 변인이라는 건 뭐와 뭐가 있다, 여러분들? 독립변인하고, 종속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종속변인. 독립변인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조작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조작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통제변인. 변이 통제라고 돼요. 그 다음에 종속변인은 결과에 부합되는, 아시겠죠? 결과에 부합되는, 자, 결과에 부합되는 변인이 있습니다. 결과에 부합되는 변인이 있는데, 자, 이건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이 종속변인이에요. 주종관계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쉽게 해석해 봅시다.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 문과이셨던 분들이 혹시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종속변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주종관계.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주어라고 보면 되고, 얘는 주절, 종속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네. 그쵸? 주절이라는 건 뭐예요? 주절? 나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사이에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해주면 모르겠죠. 우리 이끼님 어서오세요. 생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즐겨찾기 추천 주시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9급 공무원 컨텐츠 찍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 부분 질문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컨텐츠 찍고 있으니까 세세하게는 답변 못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즐겨찾기하고 추천 주시고 저희 방송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도 받으니까요. 자, 나는 멋멋이다 라고만 얘기하면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로쿤이다. 로쿤이다. 나는 로쿤이다. 그러면 너가 로쿤이구나. 오,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나는 뭐야? 궁금해. 나는 뭐 어쩌라고? 로쿤이다. 그럼 네가 종속절이구나.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종속변인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로쿤이다라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이 종속변인이겠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작변인이라는 것은 내 실험의 목적에 맞는 목적에 맞는 설계. 목적 설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목적 설계. 오케이.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의 목적에 해당하는 설계 부분이 조작변인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통제변인이라는 건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모든 것들은 통제시켜라. 즉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실험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 검증해야 되는 거지, 이 목적의 이외의 것들이 와서 개입이 되면 되겠다는 데다. 김재영님 어서 오십시오. 목적 이외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변인에 영향을 주면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해석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김재영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생방송 중이고요. 지금 현재는 9급 공무원 생명과학 컨텐츠 제작 중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좀 주시면 제가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왜냐하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례를 하나만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문제인식을 하자. 아하, 이거 뭐지? 뭐야 이거? 뭔데? 그래놓고 미리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버리자. 이거 뭐야? 이래서 그런가 봐. 오케이? 그랬다라고 잠정적인 결론 내리고 즉 가설 설정하고 그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해야 되겠죠? 실험을 설계, 탐구 설계. 탐구 설계 다 끝나고 나면 그냥 있어요? 아니잖아요. 탐구 수행, 그리고 자료. 실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걸 해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이때 결론 도출했을 때 내 잠정적인 결론이, 즉 가설이 불안지, 진실인지, 오케이? 파악하셔야 되고요. 진실이었을 경우에는 그냥 가설의 일반화. 야, 내가 하나 찾아냈다. 야, 이런 거 만들어냈어. 야, 내가 이거 해왔는데 이거 진짜 증명되네? 오케이.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네이처지에 실리는 거죠. 아시겠죠? 네이처지에 실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박사 따는 겁니다. 자, 갑시다. 그러면. 그래서 가설의 일반화. 그다음 거짓이었을 때는 재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다시 재증명해야 된다. 오케이? 재가설 설정하고 탐구 설계. 간다. 오케이? 자, 갑시다. 자, 갈게요. 자, 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푸른 곰팡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푸른 곰팡이인데요. 자, 갈게요. 자, 푸른 곰팡이가 가장 많이 나와요. 페니실린. 연지윤님, 왜요? 연지윤님? 왜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칠판 정리하는 중에 질문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살짝 제가 코멘트 달아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칠판 정리하는 순간에 살짝 질문 주십시오. 자, 페니실린을 만들어낸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를 가지고 이 실험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정리를 한번 해봐요. 해볼게요. 졸리시나요? 졸리시면 주무셔도 돼요. 지은이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돼요. 저는 억지로 저희 방송 봐달라고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내일 또 학교 가는 날이잖아요. 그쵸? 연지은님 학생이신가요? 내일 개학인데 우리 언더고님도 내일 개학이시겠다. 그쵸? 저도 사실은 굉장히 졸려요 지금. 자, 갈게요. 일단 페니실린 한번 해봅시다. 이제 페니실린. 자, 가겠습니다. 플레밍이요. 자, 문제인식부터 가야죠. 자,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문제인식. 그러면 공문 준비하시는 건가요, 연지은님? 자, 문제인식. 자, 페니실린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 것을 관찰한 거예요.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 걸 관찰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네? 이 자식 옆에 왜 세균들이 없지? 뭐지? 우와, 문제인식한 거죠. 그쵸? 그래서 가설 설정을 합니다. 자, 가설 설정을 해요. 어떤 가설 설정을 하느냐? 푸른 곰팡이는, 자, 보세요.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을 설정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탐구 설계를 합니다. 자, 탐구 설계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탐구 설계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아까 독립변이는 조작변이라고 통제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탐구 설계를 할 때 조작을 해야 되겠죠. 실험 설계할 때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가설의 목적은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 가설의 목적은 주어가 푸른 곰팡이니까, 보세요. 한쪽에다가는 배지에, 자, 세균을 넣고요. 세균을 넣고, 푸른 곰팡이를 넣는 거죠. 자, 푸른 곰팡이를 같이 넣어요. 오케이? 한쪽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어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똑같은 크기의 배지에다가, 배지라는 얘기는 배양하는 접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 접시. 또 한쪽에다는 세균만 넣어요. 푸른 곰팡이는 넣지 않아요. 곰팡이는 넣지 않아요. 여기다 이렇게 푸른 곰이라고 쓰니까, 야, 푸른 곰? 야, 이 곰에 푸른색 곰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다. 그거 아닙니다. 곰팡이에요. 좀 약작. 줄여서 쓴 것 뿐입니다. 이거 뭐 세상에 곰이 무슨 반달곰은 들어봤어도 푸른 곰은 처음 들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케이. 이렇게 내세워요.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설계. 자, 이런 설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실험군이라고 불러요. 자, 내 실험의 목적에 해당하는 실험군. 아시겠죠? 실험군이에요. 실험군. 얘는 비교군. 뭐라고요? 얘는 실험군이고요. 얘는 뭐라고요? 비교군.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를 해야 되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 녀석은 곰팡이를 넣고 이 녀석은 곰팡이를 안 낸 이유는 넌 곰팡이 없으니까 세균이 인마 자식아 계속 억제된 거 아니야? 얘는 막 곰팡이가 있으니까 막 세균들이 없는 거고 이 자식아. 그런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너와 너를 비교하기 위해서 서로 다르게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즉 비교군하고 실험군을 서로 다르게, 서로 같지 않게, 오케이, 조작해 놓는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조작변이이다. 조작변이이면서 무슨 변이이다? 독립변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갑시다. 갈게요. 그럼 탐구 설계가 끝나고 나면 요 실험 설계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하나 설명 안 한 거 있다.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조작변인이잖아요. 그쵸? 이게 조작변인이잖아요. 그러면 푸른 곰팡이와 세균을 집어 넣어놓고, 즉 있고 없고의 차이만 다를 뿐 나머지 모든 것들, 자 다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같게 유지해야 돼요. 즉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왜? 나머지 것들이 서로 달라버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는 온도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뭐 30도시고요.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시래. 그러면 뭐예요? 곰팡이 때문에 세균이 증식된 게 세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온도가 너보다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네가 다 죽은 거 아니야?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는 굉장히 추워. 근데 너는 온도가 적당해. 그러니까 세균이 30도씨에서 즉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세균이 다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건 푸른 곰팡이가 있고 없고로 해석해서 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온도가 달라버리면 가설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자, 가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온도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달리 해석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뭐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줘라? 일정하게 유지해줘라. 이게 바로 뭐다? 통제변이입니다. 통제변이.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통제변이. 이것도 독립변이죠? 자, 이렇게 실험을 해버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실험을 해버리면 결국은 나오는 결과가 있겠죠. 자, 플레밍이 요거 발견해가지고 페니실린 만든 사람이니까 나오는 결과는 뻔하겠네. 이 녀석의 세균은 증식이 다운됐겠죠. 이 녀석은 세균이 증식이 유지되겠죠. 그래요. 요거겠네. 그러면 결론, 탐구 수행한 결론, 자료를 분석했더니 푸른 곰팡이가 있었던 녀석은, 자, 푸른 곰팡이가 없었던 녀석, 결론이 다르게 나오겠죠? 푸른 곰팡이가 있었던 녀석은 증식이 되지 않았겠죠? 오케이. 너는 증식이 됐겠죠? 오케이. 이 결론에 따라서 결국은 뭐예요? 결론을 놓치가면 되겠죠? 결론은 참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걸 하면 돼요?
가설의 일반화.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과연 푸른 곰팡이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세균의 증식이 억제되었을까? 그럼 그 성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오케이. 연역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가설을 설정한다. 오케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을 설정한 이후에 해야 될 건 뭡니까? 가설을 설정한 이유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내세우고 가설의 목적에 맞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내세우고 그들을 묶어서 조작변이라고 한다. 그럼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종속변이인이죠. 그 다음에 조작변이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다 통제시켜라. 왜요? 나머지 개념이 들어와서 조작변이인이 내 가설의 목적을 희석시키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변인 통제, 통제 변인.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세우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자, 1차 여러분들 생명과학, 구급공무원 생명과학 1차 녹화는 여기서 정리할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BDA 사이언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많이 늦어서 죄송해요. 1차 녹화는 여기까지요.